프리한 법률 상담소,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알쏭달쏭한 궁금증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빠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그런데 17만 원? 아유, 아저씨,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 택시 토했잖아요. 토하면 15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 몰라요? 택시비 2만 원 나왔죠? 배상액 15만 원 있죠? 17만 원 주세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지나친 것 같다는 A씨. 택시기사가 요구한 배상액 15만 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일까요? 시, 도, 자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운송사업법 운송약관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관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 약관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전 기자처럼 쇼퍼홀릭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된 상품을 주문한 전 씨.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7일. 하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법,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7위 공개합니다. 녹취, 합법과 불법, 그 기준은?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치,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6위를 공개합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려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에 따라서는 그냥 뭐 잘 안 들리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렁찬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시골 개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냥 서울 도심 아파트인데 이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견 키우는 집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드로 톰스는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아이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 탐스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제트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무려 128데시벨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 법원은 견주인 이 데니스 노튼에게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고야. 요거는 또 근데 크다.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이잖아 이거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1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28이면 진짜 큰 거긴 해요. 크지 밤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지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령 제559호에 따르면 반려견 소음 같은 이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표모 씨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호소. 자, 그런데도 견주 이모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 민사 22부의 판결. 원고가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피고 이 씨가 원고 표 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액수가 미국보다는 작죠. 훨씬 작네요. 참고로 이 표 씨가 이웃집 반려견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 장치를 별도로 하거나 좀 바닥에 매트라도 깔아주면 그나마 뭐 다 100% 막진 못하겠지만은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가구 638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아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식구 5일 공개합니다. 도둑 잡았는데 뭐뭐? 2022년 2월 새벽 아르헨티나. 잠을 자고 있던 왈테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 자고 있던 두 아들 브라이언과 에르네스토를 깨웠습니다. 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둑! 아유. 이렇게 눈앞에서 도둑을 마주했을 때 그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으면 내쫓아야죠. 뭐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다치면 어떡해. 어? 흉기 들고 있으면 어떡해. 흉기 들고 있으면 더 강한 걸로 제압을 해야지. 뭐 정당방위잖아, 그럼. 근데 저는 폭력으로 했다가는 뭐 내 위험도 있지만 더 큰 내가 본의 아닌 가해자가 될 것 같아. 정당방위나 이런 게 애매해가지고 괜히 막 들고 싸웠다가는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것 같아서. 아르헨티나의 세 부자는 도둑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연행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 부자였습니다. 여봐. 세 부자가 체포된 이유. 세 부자가 제 자유를 구속했고요. 아 저를 학대했다니까요. 붙잡힌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무단으로 구속한 경우 봐봐.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세 부자가 도둑을 의자에 묶어놓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도둑은 절도 미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건 당일 풀려난 반면 피해자였던 세 부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요. 명심하세요. 집에 쳐들어온 도둑도 못 묶어놓는. 자, 이게 아르헨티나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강원도 원주 55세 한 남성이 도둑질을 위해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아, 이거 케이스. 집주인에게 빨래 건조대로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도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음에도 아이고.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 정당 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정당 방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당 방위,
상대방의 위협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격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허허. 흉기 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을 휘둘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적으면서도 전치 3주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만 용인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디 무서워서 제대로 방어하겠어요? 도망가는 도둑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라며 정당 방위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없이 맨손으로 그냥 내쫓는 게 최선이구나. 근데 도를 넘은 이제 과잉 방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위험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공격을 가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